중심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맨 꼭대기를 보면 김건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김건희는 여러 가지 비리와 온갖 청탁과 모든 그 권력들을 다 누렸는데 그 중에서도 본인이 잘 아는 인사들이 문학의 인사였을 거 아닙니까? 이 문화예술기관장들의 인사에 그 직전에 막 통화를 본인이 했다. 본인이 통화를 왜 하나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있어서의 문화체육비서관을 했던 인물이 과거에 굉장히 김건희 씨에게 전화를 해서 2023년 8월 말에 9분이 넘게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민간인이었대요. 민간인이 영부인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네? 근데 통화한 이틀 뒤에 선임행정관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문체 비서관까지 승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논란이 돼서 이름이 알려졌냐면은 김건희가 청와대 관저뜰에서 왜 국악공연 혼자서 관람했다, 황제다 막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혹시 기획한 사람이 신수신 당시 문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아니었느냐라고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람이 사전 답사까지 했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과잉 충성을 하는가? 혹시 김건희가 인사에 영향을 미쳐줬던 게 아닌가? 왜냐? 전화 통화까지 하는 사이였다라는 게 의심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문체부 산하 기관장에 오른 인물 중에 김성현 당국대 교수도 윤석열 취임식에도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건희랑 통화를 8분이나 했었다고요. 그런데 국립세계 문자박물관 초대관장, 나중에 성희롱 갑질 토전 논란 터져서 사임을 했다라고 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랑 이사장에 김일호 씨 임명하겠다고 발표하기 바로 하루 전에 김건희가 이 김일호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번에 인사해줬어. 거기 가면 돼. 이거 아닐까라는 예, 거예요. 맞죠, 맞죠. 그렇죠. 이거 인사와 관련된 걸 모든 걸 내가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인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거고요. 더 이상한 거, 박보균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도 전화를 했었는데 2024년 8월 24일 밤 10시가 넘어서 통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나라의 영분이 이 한밤중에 문체부 장관하고 통화를 도대체 왜 하냔 말이에요. 이거는 보면 문화체육계 전반에 작은 인사 하나까지도 김건희가 다 챙겼던 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고 있는데, 제가 뭐 문어발 김건희 뭐 국정 개입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를 문어발보다 발이 더 많은 게 뭘까 봤더니 진해가 나오는 진해? 진해보다 더 저기 발이 많은 더 있어요? 노래기. 노래기라고 노래기요? 진해로 착각할 수 있는 긴 게 있는데 진해처럼 생겼어요? 1306개의 발이 발견됩니다. 아. 그런 그래서 앞으로 김건희 관련한 사설에 문어발이 아니라 노래기 발 노래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아. 지금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네. 검찰 인사 개입했다, 공천 개입했다. 뭐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문화체육 관광과 관련된 기관장 개입했다, 비서관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되고 제가 있는 봤을 거니까. 때는 윤 정부 때 제일 바빴던 사람이 김건희입니다. 노래기니까 얼마나 노래기, 1306. 노래기. 새로 배웠네요. 그 윤 정부 당시에 칠상시 얘기가 있었어요. 7명의 왜 십상실에 빗대어서. 근데 그 실세였던 인물들보다 더 위에 있는 인물들이 있었으니 이원모 전 맞습니다. 비서관 관련해서 김건희의 최애였던 것 같아요. 이원모가. 그죠? 아니 근데 이 이현모 국회의원 공천 있을 때도 그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저 사람이 공천 얘기가 나오고 근데 심지어 그때 경선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공직에 또 주요한 인사로 전략 다시 공천. 가고 이런 것들이 보면 그 김건희가 굉장히 많이 챙겨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현모 당시 인사비서관이라는 자리가 뭡니까? 인사비서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앞서서 많이 나눈 이야기들 중에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네, 청탁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 많았는데. 그러면 지금 그때는 통실이죠. 대통령실과 김건희와 건진 법사 그들이 받았던 그런 어떤 뇌물 그런 것들이 이 인사비서관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려고 어떤 실행을 한 것으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비서관이 이 김건희와 건진 법사를 통한 어떤 인사청탁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김건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것이 굉장히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청탁에 관해서 이 인사비서관이 사실 인사비서관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뿐만이 아니고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협회라든가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일을 했던 대가로 이런 일들을 챙김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추측을 해볼 수는 있죠. 제가 지금 댓글에서 노래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우리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래기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노래기. 딱 상상이 되시죠? 네. 제가 조금 에피소드 현장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해주냐면은 공직자의 부인들은 인사에 관여할 어떤 권한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시장, 군수 이제 부인들이 공적인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행사에 예, 예. 그쪽에 요청이 오면 참석을 해야 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관련 업무를 했던 이제 공무원들이 가서 뭐 의전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까지는 보통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기관에서 이제 자치단체에서 보통 여사를 이렇게 수행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인사를 할 때 좀 승진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문화가 있었던 곳이래요. 근데 그 단체장이 부인한테 인사에 관여하면 이혼하겠다라고 엄포를 놨다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여사님을 수행했던 공무원들은 승진해서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오히려 불이익을 남는다라는 소문이 퍼져서 공무원들이 서로 그쪽으로 안 가려고 했다라는 이 제가 현장에서 들은 에피소드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그 소위 여사님이라고 불렸던 수행했던 공무원이 인사에서 탈락해서 5일 동안 출근을 안 했답니다. 너무 속상해서. 근데 제가 왜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그런 사람들 불이익 있는 게 당연하다가 아니라 그 정도까지 시장 군수의 부인들까지도 인사에 개입했을 때 어떤 후폭풍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더라도 입을 꽉 다무는 게 요즘이거든요. 굉장히 큰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의 부인이 검사 인사에 관여했다라는 지금 의혹이 일고 있고 예. 문체부 장관한테 전화를 걸고 밤 10시에 그리고 지금 어떤 의혹이 있느냐 이원모 당시 인사 비선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 지금 이 도대체 왜 했느냐 이잖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상 이원모 인사 비서관을 통해서 김건희는 여러 가지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라는 의심이 더 커지는 대목입니다. 네. 예. 김건희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가지고, 우리 이제 카페에서 수다 떨듯이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6시가 넘었어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지혜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창현의 창이 방송되고요. 저는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